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친구 2호입니다. 데크가 다 완성이 됐고 벽체도 일부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때쯤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컬러가 중요하죠. 어떤 컬러로 어떻게 칠하는지에 따라서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 현장에 있는 식구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저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색깔을 좀 쉽게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을까?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좀 들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역시 친구들이 댓글로 몇 가지 질문을 해줬는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장미를 잘랐을 때 이게 몇 cm 정도까지 올라가서 꽃이 피느냐, 이 질문 하나 해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태비암을 만드는데, 여기도 만들어요. 태비암 만드는데 왜 뚜껑에 그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이 있는데 왜 필요한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질문까지 저희가 답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두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색칠을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현재 요 구조물이 지금 저쪽에 있었던 그 구조물입니다. 이런데 이거를 저희가 색을 선택을 할 때 보면 사실 요거는 이제 요 메이커는 동화 거, 사마네요. 사마 페인트 거고, 요거는 본덱스라고 하는 메이커입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회사가 또 있거든요. 자, 그런데 색의 종류는 정말 많이들 있습니다. 이 많은 색깔 중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라는 건데, 첫 번째 기준이 되어지는 거, 여기 벽체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이 전체 면적을 보세요. 상당히 넓죠. 그러니까는 이 집 전체의 이 건축 자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건축의 색상을 우리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쉽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색깔이랑 전혀 상반되어지게 색깔이 나온다고 하면 별로 해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건축에 대한 색깔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색깔을 선택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데크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크는 제가 지금 오늘 선택한 것은 본덱스에 저희가 뭘로 선택을 했죠? 티크. 본덱스의 티크를 가지고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티크라고 하는 색깔하고 이 벽체 색깔하고는 좀 조화로워요. 근데 왜 조화로우냐 하면 바닥에 색칠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은 조금 차분하게 눌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눌러주는데 너무나도 어두운 계열로 이렇게 가면, 사실 이렇게 어두운 계열도 사실은 있거든요. 너무 어두운 계열로 가게 되어지면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되게 칙칙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대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느 거를 바닥에 칠하면 좋을까? 라는데 바닥에 사실은 이 노르딕 그레이 칠할 사람은 별로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업시설이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아주 진한 색으로 가기도 하는데 여긴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선택을 하지는 않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바닥에 색칠할 때 어느 배열이 했을 때 가장 편하냐라고 선택을 하는데, 저희가 칠해 봤을 때에는 이 메이커에서 티크를 저희가 가장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티크 색깔이 설정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제는 얘예요. 벽체입니다. 벽체를 선택해서 색칠을 선택할 때에는 얘보다는 조금 가벼운 듯한 느낌의 색깔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좀 얘보다는 가볍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선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색은 정말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칠하면 되는 것이지만 가장 기본 베이스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 중에서도 이 벽체가 이 바닥보다는 조금 흐릿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원래는 이 적산목은 그냥 제가 여기서 투명만 한번 칠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만 칠했을 때 여기다 약간 좀 진해지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다가 오늘은 약간 색을 한번 넣어보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 색을 저희가 넣기로 했습니다. 자, 이 색을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 이 색을 사실 여기다 전부 다 선택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약간 또 칙칙한 느낌이 살짝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칙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투명이 있어요. 보시면 투명이랑 사실은 얘랑 두 개를 약간 5대5 정도로 섞어서 색을 다시 만들어서 색깔을 좀 칠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좀 흐릿하게 좀 나오겠죠. 자, 그렇게 어쨌든 색을 선택할 때에는 이런 몇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하면 더 좋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쪽 벽면에도 보시면은 저희가 약간 장식 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디자인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장식벽이 이렇게 두 개가 저 코너에 붙게 되어집니다. 어디 붙으면 여기 붙은데, 이럴 때에는 저희가 또 어떤 색을 선택하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좀 이만한, 장식벽이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이 코너는 노출시킬 겁니다. 그 양쪽에 붙게 되는데, 이럴 때는 그럼 이 책은 또 뭐 해야 되냐라는 건데, 이럴 때 역시 그냥 같은 배열의 색깔로 오게 되어지다 보면, 이 단독으로 있는 아이가 점점 밋밋해지면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미적 요소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오늘 저희는 이 가을 하늘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을 하늘색, 요 색이요. 그러니까 뭔가 이름도 예뻐, 이거. 그래가지고 약간 봤을 때에 회색 계열이랑 하늘색이랑 이렇게 붙여놔 봤을 때 거의 방향은 비슷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되게 좀 독특하다, 특별하다라는 느낌을 이 아이가 가지게 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색칠을 사실 구한다는 거는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이 아래 옷에 어떤 배색을 맞추는 것처럼 사실은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칠을 하실 때에는 피기 전에 목재에다가 이미 한번 얘를 칠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얘들 한번 여기다 칠해 본 다음에 그 자재를 갖다 대보고, 지금도 제가 바닥재잖아요. 지금은 바닥재니까 보세요. 얘도 칠한 거 안 칠한 거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참 재미납니다. 원래 티크는 이 색이에요. 보세요. 원래 티크는 우리가 이 색이라고 알고 칠한을 하는데, 이 색이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큰 어떤 이런 계열을 내가 칠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갑니다. 물론 여기다 검정을 칠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어쨌든 내가 칠하려고 하는 목재에다가 한번 칠을 해보고 이 칠이 내가 마음에 들겠다라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칠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칠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오늘 친구들이 질문했던 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장미를 제가 잘랐어요. 자른 다음에 그럼 어디 높이에서 다시 꽃이 피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보통 요거는 장미 품종마다 아니면 토양의 성격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략 30cm 정도의 기준으로 가지고 먼저 핍니다. 여기다 좀 더 올라가서 피기도 하고 좀 내려가서 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를 때 얘가 어느 정도 높이에서 킬까라는 걸 계산하실 때 30cm보다 좀 높거나 좀 어떨 때는 낮을 수도 살짝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시고 높이를 잘라주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참 30cm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사실 40cm 더 올라갈 때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그런 정도는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이제 태비함을 만들 건데, 태비함을 만들면 뚜껑에 약간의 틈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필요한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건 아니고, 이게 목재로 만들다 보니까, 목재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잠깐 볼게요. 지금 데크도 그런데, 데크도 보면 약간 여기 틈을 만들었습니다. 틈을 그냥 괜히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제가 이렇게 붙여놔서 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물을 먹게 되어지면 이게 부풀어요. 부풀으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미 틈을 이렇게 한번 줘가지고 얘가 물을 먹더라도 팽창을 하더라도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을 안 하겠다,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차 레일이랑 똑같아요. 기차 레일도 왜 가다가 다카닥 소리 나는 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태비함을 만들 때 이런 틈이 필요했던 얘기는, 붙여놔버리면 이게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써보니까 비가 와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라는 친구의 질문이 있었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들어가서 얘가 뭐 그렇게까지 습해지지는 않더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너무 이게 습하잖아요. 그럼 뚜껑을 열어놔가지고 얘 공기를 좀 날려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비장을 운영하실 때는 얘가 어느 정도 지르기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너무 질다라면 좀 뒤집어서 뚜껑을 열은 상태에서 건조를 좀 하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가 요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마 김일장님도 놀라실 텐데, 어제 제가 여기서 영상 하나 찍었잖아요. 찍은 거 보고 못이 하나 안 박혀 있는 걸 발견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대단하다. 내가 그것도 7분 7초에다가 보시라고 한번 안 박은 게 있다고. 그래서 야, 무섭다. 내가 그래서 이걸 잠깐 했는데, 어떤 친구는 여기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 어디엔가 노천탕을 하나 만들면 어때요? 라는 댓글들 이렇게 해줬습니다. 친구들의 아주 재미난 댓글들 재미나게 저도 읽고 있고요. 오늘 영상도 보시면서 여러분들 반뜩반뜩한 이런 번쩍이는 아이디어 있으면 이호와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